우리나라 최초의 관문항으로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항의 중심이 된 인천항. 작년 300만 TEU 물동량을 기록하며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맞이한 인천항. 그러나 올해 3, 4월 인천항의 물동량 수치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관옥입니다.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인천일보는 인천항의 성장세에 관해 집중 보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남흥우 회장, 그리고 인천일보 정경부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김칭우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항의 의미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올 3월과 4월 들어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그야말로 감소 쇼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김칭우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인천항은 개항 이래 역대 처음으로 30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3월 달 컨테이너 물동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그런 어떤 우려가 일고 있는 건가요? 인천항만공사가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를 하는데요. 올 1, 2월 달 물동량 증가세를 보였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월 달에는 24만 5,240 TEU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0% 감소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로 따지면 한 13,000개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매달 역대 최대치의 물동량을 달성했던 인천항이 아주 충격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수치가 줄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충격적인 성적표를 안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물동량이 줄어든 까닭,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통계상으로만 보면 인천항 정체 물량의 평균 60%를 차지하는 게 대중국 물량인데요. 그 중국 물동량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인천항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3월 중국 물동량을 보면 13만 8,700 TEU 정도를 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3월 달에 비해서 10.4%, 물량으로 따지면 1만 6천 TEU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10.4%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흥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인천항 대중국 물동량이 그 남중국, 북중국 강만에서의 풀 컨테이너선과 그 북중국 강만의 카페리 선박에 의해서 선적하는 물동량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감소한 물동량이 북중국 강만에서 감소가 됐는지, 북중국 강만에서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 풀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양이 줄었는지, 카페리 선박에 선적된 물량이 줄었는지를 일단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요소 중에 인천항 인근의 그 제조업, 수출 수입 제조업체가 인천을 떠났는지, 그래서 우리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 공장 자체를 이전했는지, 그리고 또 특히 타항인 평택항으로 이 감소된 물량이 이전됐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날씨 관계로 해서 선박 자체가 그 운항 지연이 됨으로써 지금 이제 들어온 물량이 실질적 선박 지연에 따라서 지금 늦게 도착하는 것인지 등등을 일단은 먼저 그 분석을 해보고 이 문제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월 달의 물동량 감소는 지금 현재 1, 4분기 물동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인상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물동량이 계속 감소가 될런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2, 4분기 물동량의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인천항 물동량이 계속 그 우상향, 그러니까 우측으로 계속 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3월 달에 처음으로 물동량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 이슈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는 거는 어쨌든 남 회장님이나 항만업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중국의 영향 말고 인천항의 물동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 우려, 이 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인천항에서 대중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포스트 중국으로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중국에 이어서 인천항의 교역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3월달 베트남 물동량이 23,170 TU로 해서요. 전년 동월보다 2.1% 정도 감소가 있는데 중국 10%, 베트남 2.1% 하면 중국 쪽이 훨씬 더 충격이 갈 것 같지만 인천항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키웠던 베트남 항로가 줄어든 것이 더 충격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인천항은 그 중국 위주의 어떤 수출 항로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김충우 기자가 얘기했던 베트남 항로에 대한 부분, 베트남 항로에 대한 물동량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게 오히려 큰 충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 전문가로서 남 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위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이제 그 상황이 2015년도 6월 1일 인천 신항이 개장됐고 그 이전에는 실적으로 그 남항의 그리고 내항의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서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졌는데 4,000 TU급 미만 선박은 그 입항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로 수신 관계 그리고 항만 그 시설 관계로 해서 결국은 4,000 TU급 이하의 선박만이 인천항에 입항했기 때문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항로가 동남아 항로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북중국 항만에 관련된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의 연간 그 기항수가 입출항 포함해서 2,000회가 되겠다. 2,000회. 예. 네. 엄청나게 오는 부분. 그러니까 거의 중국 위주로밖에 갈 수 없었던 부분. 문제는 이제 인천 신항이 개장되고는 2015년도 개장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 신항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 중국 간 컨테이너 완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인천 신항을 건설하게 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천 내항과 인천 남항에서 처리됐던 그 컨테이너 그 선박이 접안하고 그리고 거기서 선적 양화를 해야 되는 그 시설 자체가 부족했고 그리고 그 4,000 TU급 미만의 선박밖에 그 접이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 때문에 인천항에서 그동안에 그 서비스하지 못했던 원양 항로의 선박을 유치하기 그러면서 인천항 물동량을 창출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인천 신항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인천항이 대중국 항로에 편중돼서 항로 다변을 해야 된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신항과 개장과 동시에 중국 항로 일변에서 항로 다변화를 그걸 좀 해야 될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항로 다각화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놓치지 않았나 예. 이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인천항에서 세계 각지로 컨테이너 항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충우 기자, 인천항의 컨테이너 항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컨테이너 항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얘기하시면 인천 터미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도시로 운행을 하는지 그걸 항구로 대변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총 49개 항로가 인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직항로 혹은 경유 항로가 모두 16개니까 3분의 1 정도, 3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하고 일본 항로가 29개. 이렇게 되면 인천항 전체 항로 중에서 아시아권만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주,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 4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아시아권이란 말씀입니다. 네, 아시아 항로로만 구축이 돼 있으니 이게 참 문제 아닌가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저반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배가 상당히 큽니다. 4,000 TU라고 생각하시면 컨테이너를 4,000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그 대형 선박인데요. 이 선박이 인천신항이 있을 때까지는 저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신항이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3년째 운항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항로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은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항로 다변화에 좀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중국으로 돌아와 보죠. 인천항의 남 회장님, 이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중국 물동량이 전국적으로 부산항과 인천항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물동량 수출입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343만 3천 TU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동량이 작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생각하는 관계인 분들은 대중국 물동량이 엄청난 그 물동량이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한정 물동량이 311만 5,221TU예요. 그러면은 2017년도 인천항이 304만 6천 TU 하면은 인천항 전체 물동량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실적으로 이 한정 물동량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신항의 항로 다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인천항에서 대중국 그 물동량 한적 물동량까지 다 합쳐서 108만 3,500TU. 근데 여기 인천항에서의 그 한정 물동량은 14,000TU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이제 대형선 원형 항로에 취하는 대형선 모선들이 인천항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87만 TU, 그리고 수출은 95만 1,000 TU 되는데 문제는 수출 95만 1,000 TU 중에 풀 컨테이너는 34만 2천 TU에 반하면 그 공컨테이너는 60만 8천 TU예요. 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쿨 컨테이너라 그다음에 공 컨테이너라는 것들은 일단 그 화물량을 수출이 되든 수입이 되든 컨테이너에 가득 채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고, 공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빈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로 배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인천시 항만공사 항만청에서는 이 통계를 공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 구분 안 하고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거기에 화물이 적재되는 수출 컨테이너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빈 컨테이너가 배에 선적이 돼서 이동이 되는데도 그게 컨테이너 수출 물량 뭐 이렇게 이제 잡혔다는 거군요, 통계에. 선사에서 수출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짐을 안에 집어넣어서 운임을 정식으로 받은 그런 컨테이너 화물만 우리가 그 선사 입장에서는 수출로 이제 통계를 잡고 있죠. 실적으로 앞으로 이 인천항의 위기라는 부분은 이 공컨테이너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도 304만 6천 TU에 85만 TU가 공컨테이너였습니다. 28%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여기에 관계되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실제로 13.8% 전체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13.8%에 증가된 그런 체감 경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허수가 있을 수 있다.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물동량 감소 원인 중에 여기는 이제 수출 수입도 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중국의 전략적 물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에 실익이 되지 않는 그 폐자원 같은 경우에 수입을 전면 금지, 그리고 사드 보복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 GM의 사태 등을 해서 그 넉다운 방식으로 부품으로 나가는 콘테이너 물동량이 또 감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벌크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생산해서 전량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수출했던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실질적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네. 앞으로 하나 이제 또 큰 문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수입 수출 물량이 또 줄어들 수 있는, 수밖에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예. 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실생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비닐하고 뭐 재활용 문제가 좀 있었는데 비닐하고 재활용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원래 이걸 전량으로 수입했던 부분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이 좀 미쳤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동량이 감소하면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서 배제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어떤 유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치호 기자. 이 실제로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서 물동량이 줄어들면 이 정부의 건설 기본 계획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빠질 수가 있고요. 그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도에 216만 TU 정도가 했고요. 2014년부터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 233만, 2015년도에 238만, 2016년도에 268만 TU를 처리를 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 TU를 넘었는데 올해 목표치가 330만 TU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꾸준하게 5에서 한 10몇 % 정도 상향을 하는 걸로 해서 신항만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가 좀 꺾이게 되면 신항만에서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남웅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기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뭔가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 그래서 앞에서 저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물동량 감소 추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갈 건지는 이제 2, 4분기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다시 검토를 정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미 그 성강신 컨테이너 터미널 측에서 해수부에다가 1-2단계 그 추가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요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성강신 컨테이너 터미널 측에서 물동량이 감소하는데 자기 인근의 경쟁 업체를 거기다가 유치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거를 신항만 건설이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건의를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강신 컨테이너 터미널 측에서 보는 이 부분은 물동량이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나온 이제 2, 4분기까지는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현재 인천 신항이 1-1 단계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게 1-2 단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1-1 단계에 있는 하역회사가 자기 옆에 새로운 항만을 만들어야만이 이 물동량을 채울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사가 들어와도 이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동량 증가세는 분명한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지적하셨 바대로 이 1, 4분기에 있었던 이 물동량 감소치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점차 감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만업계뿐만 아니고 인천시 해수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충 설명이 좀 되나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중요한데요. 인천항이 지금 현재 단기적이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물동량이 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또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구자들끼리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요. 인천연구원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항만 물동량을 2016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항 항로의 80% 이상이 동남아와 중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국가를 상대로 물동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양 항로 그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원양 항로가 필요한 이유는 큰 배가 많이 들어와서 많은 물건을 싣고 오고 싣고 가야 그만큼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로 그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 시장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도 시장이 여전히 인구가 13억 인구의 세계 2위의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또 매년 7%씩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여전히 미흡한 관계가 있어서 인천항이 선도로에서 인도 시장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양 항로도 개설해야 되겠고 중국이나 동남아 항로에 의존했던 부분도 탈피해서 보다 더 넓게 이 가까운 13억 대인구가 있는 인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이런 대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남 회장님께서는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그 김칭우 기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 물동량은 내릴 때 수입 하나 다시 실어서 나갈 때 수출 하나 해서 한정 물동량 컨테이너 하나가 수입 수출해서 2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항만 물동량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한정 물동량 유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항로 다변화를 해서 그 한정 물동량을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그 인천항 인근의 수출입 그 제조업체 하주 물류 기업이 그 인천을 떠나지 않도록 그 인천시로 인천항만공사는 그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정비법 개정 또는 철폐 등으로 해서 그 항만의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수도권의 수출입 하주 물류 기업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수입 물동량만 아니라 계속 감소되는 수출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 컨테이너가 빈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물동량의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 컨테이너 안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인천항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제조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그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권에서 그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동량 창출뿐만 아니고 제조업의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인천 입장에서 본다라면 규제 완화가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로 다변화도 필요하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화주들을 적극적으로 존속시키고 인천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병행이 돼야 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어떤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그 물동량만 있으면은 어느 항만이라고 하는데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항로에 그 항로 개설을 합니다. 농담으로 우리 선사에서는 산에 선적할 화물이 있다면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농담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승객이 있다라면 뭐 버스 노선이 예. 극적으로 개설이 되듯이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의 경제 교류 협력 이 부분이 문호가 열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북미 정상도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인천항이 차지하는 그 비중,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막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이런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천항의 앞으로 역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남 회장님께서 어떻습니까? 남북한의 그 항로가 다시 재개가 되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컨테이너 물동량도 증가가 될 거고 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북한도 경제 상황이 모든 게 다 전에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그 물동량도 10년 전보다는 이제 좀 많아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도 증대가 되겠지만 특히 이제 그 벌크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내항의 그 물동량이 부족해서 결국 하역사들이 경영 수지가 안 돼서 그 10개 하역사가 통합 TOC를 다시 그 해서 인천항 내항 부두 운영 주식회사를 이제 5월 1일부로 설립을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물동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인천 내항에서 보면은 꿀맛 같은 단비가 내리는 거 아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콘테이너뿐만 아니라 이 벌크 화물의 증가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잘해서 그 물동량 증가 그를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경협으로 인한 이제 항로 개설이 되고 하면은 그 벌크 화물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 인천항도 활기를 찾을 수 활성화가 있는,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되겠군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연평균 한 1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경우에 대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대 120만, 연간 120만 TU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천항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접경 지역과 관련된 물동량 때문에 이게 좀 항로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되면 훨씬 물동량 창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큽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 경협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인천항의 물동량 급감에 따른 인천항의 위기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남 회장님께서 뭔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맺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인천항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인천항이 원래 벌크 수입 전문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그 벌크 원자재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 되는 부분을 적극 유치하고 그런 화물이 그런 하주가 인천항을 떠나지 않게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입 벌크 수출입 컨테이너 항만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항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비롯한 또 정부, 또 시민사회 각계의 지혜와 토론 이런 부분들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중지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김충우 기자는 어떻습니까? 물류 왜곡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천항으로 물품이 들어와서요. 그 물품함이 수도권에서 주로 생산이 돼서 인천항으로 다시 수출이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이게 생산된 물품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 도로 정체를 일으키게 되고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이런 왜곡이 아니라 정상화될 수도 있는 국가적 그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천일보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인천항의 3월 물동량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려가 됐다는 우려가 기후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천의 산업 구조라든가 아니면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으면 연말쯤 됐을 때 올해도 10% 이상 상승했으니 인천에도 더 큰 시설을 좀 구비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남흥우 회장, 인천일보 정경부 김칭우 기자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천항의 경기는 인천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세계의 무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가 장기화된다라면 인천항 신항 확충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것이죠. 비단 인천 경제의 수치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인천시와 항만 당국은 이런 물동량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쏠려 있는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의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인천일보가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인천보훈대상 시상은 상위 군경 미망인, 유족, 유자녀, 장안아대, 특별보훈, 일반인, 모범단체 모두 8개 부문입니다. 6월 8일 접수 마감.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제30회 인천보훈대상 후보자 공모에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